오랜만에요, 시청자 여러분들.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. 사실 이제 의혹이라는 표현도 안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청담동 술자리 이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어느 정도 다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런데 청담동 술자리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새로운 뉴스가 하나 좀 전해져서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관련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. 보시죠. 비대위장 애들이 그래서 거기 청담동 어딜 다 들렸어.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. 한동훈은 먼저 왔어. 갑자기 막 일어나서 노래 하나 하시려고 하더니 나중에 저 옆에 들어오십니다가 이러는 거야. 3시간을 놀다 갔어. 아니 동백은 사실 그거 하는데 자기들 연주해달래. 인식하기 해주기? 연주할 때 동백은 사실 자기가 부르겠대. 저는 뭘 했나요? 왜 안 나오죠? 뒤에? 위원님. 네, 저 영상도 참 오랜만에 보네요. 그런데 이런 겁니다. 한번 보시죠. 이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막 그 한 인터넷 유튜브 그 채널에서 막 의혹을 제기하고 했잖아요. 강남의 청담동에 있는 한 술집이다 이러면서. 그런데 보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더 탐사, 인터넷 언론 여기서 수차례 관련 의혹을 막 보도했죠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. 그러자 저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저 이쪽에서 의혹을 제기한 저 음악 카페 주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저 더 탐사나 이런 데서 막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내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. 업무 방해, 인격권 침해, 정보통신망법 위반. 그래서 5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 음악 카페 주인이 더 탐사를 향해서 제기했다는 거예요. 더 탐사 측에서는 보도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. 이렇게 맞서고 있다고 하는데요. 조기현 우리 부위원장님은 글쎄요, 이 음악 카페 주인이 5억 5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? 이 뉴스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요? 일단 지금까지 수사되는 상황을 지켜보면 그 관련된 그 더 탐사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수사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법원의 판단 한 번 있었죠. 이 보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이 있었고 역시 법원에서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라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 방송을 할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해 놓은 상태입니다. 이제 예. 그러면 물론 언론으로서 본인들이 취재한 바 또 제보받은 바에 대해서 추가 보도를 할 수 있고 그 진실 규명을 위해서 계속 하겠다는 입장인 건 알지만 일단 예. 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 부분은 존중하고 따라야 되죠. 보도는 보도를 하더라도 적어도 법원이 판단 취지에는 따라야 되고 이거 이제 결국에는 물론 이제 진행되고 있는 형사 사건 또 지금 제기된 민사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되겠지만 네.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우리 사회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보도를 하고 진실규명에 계속적인 의혹 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 그리고 국민의 상식에는 부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근데요, 시청자 여러분들, 이 음악 카페 운영자 주인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탐사를 향해서 5억 5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이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이 음악 카페 주인 이분이 지난 1월에는 법원에 더 탐사를 향해서 또 다른 뭔가를 하나 이렇게 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. 더 탐사에 올려진 저 영상들 삭제하시오.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지난 3월에 이 음악 카페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그래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씩 음악 카페 주인에게 지급하시오. 법원이 이렇게 판결했는데 아직까지 서정옥 변호사님, 더 탐사에는 영상들이 버젓이 남아 있다면서요? 완전히 이제 법원 판결까지 무시해버리는 이런 이제 그 반법치적인 행위고요. 우리 판례를 보면요. 예? 판례는 이제 그 폭로를 했을 때 이게 진실이거나
또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죠. 예. 근데 문제는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면책이 돼요. 중요한 거는 이게 이미 진실은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. 예. 그렇다면 이게 더 탐사나 아니면 이게 김의겸 의원이 이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. 예. 근데 제가 보기에 전혀 없습니다. 왜? 두 가지 이유인데요. 예. 첫째는 이제 폭로가 상식에 전혀 안 맞아요. 김의겸 의원도 알겠지만 대통령이 올 때는 몸검사도 하고 네. 그다음에 핸드폰도 다 뺏어놔요.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. 예. 바로 불쑥 들어오더니 노래 부르고 동백아 3시간 놀다 갔잖아요. 허허. 이런 게 허무맹랑한 폭로. 이거는 상식에도 안 맞는 이걸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까지 한 분이 모를까요? 예. 저는 알고도 이게 그냥 어차피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폭로했다 고의로. 이런 경우에 우리 판례가 허인 걸 알고도 했을 때는 면책특권이 안 된다. 예. 이게 판례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첫째 이유고. 두 번째, 언론이라면 이게 확인 의무가 제일 중요합니다. 예. 우리 판례는. 자, 그러면 이게 더 탐사든 김의겸 의원이든 세 군데는 확인했어야 돼. 최소한 김현장에 예. 해시간 적이 있습니까? 그다음에 법무부 한동훈 장관 동선이 어떻게 됐습니까? 그다음에 청와대 대통령 그날 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? 한 군데도 확인 안 했습니다. 이건 언론도 아닙니다. 취재할 때 이게 양쪽에 확인해서 충분히 상대의 소명을 들어봐야 되잖아요. 예. 이거는 바로 폭로한 거예요. 제가 보기에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네. 따라서 형사적으로도 처벌되고 그다음에 민사적으로도요. 저는 1회당 500만 원 10번 어겼으니까 5천 그 포함해서 네. 또 이게 손해가 막심해요. 손해가 제가 막심하다? 취재해 봤더니 손님들이 예약이 막 치료된대. 허허. 예약이. 예. 기자들도 찾아오고 예. 이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게 상당한 손해액이 배상돼야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. 자, 이번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이 매체는 인터넷 언론으로 일단 그렇게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. 인터넷 언론입니다. 일단 그 점을 제가 밝혀두고요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청담동 술자리 이게 한참 시끄러웠을 때 민주당의 한 명의 의원을 고소하고 그 의원을 향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죠.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잠깐 보시죠. 10억 원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.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은 거고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습니다. 이분이 스스로의 몸값,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. 한동훈 장관이 저를 형사 고발을 하고 10억짜리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후원금이 들어온 겁니다. 현직 법무부 장관이 민형사를 제기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국민들이 울분을 느끼고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준 겁니다.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땡큐다.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고소를 했죠. 명예훼손 고소했고요.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. 김의겸 의원은 이에 대해서 내가 한동훈 장관한테 10억 줄 일이 있겠습니까? 제가 이길 건데요. 땡큐라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.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?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? 김의겸 의원이 고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난 4월 달에 경찰이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출석해서 대면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서면 조사를 한번 실시했다.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.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? 글쎄요, 수사나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일단 조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.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제기된 허위사실 명예훼손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인데요. 김의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의정 활동 중에 제보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를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느냐. 이 부분부터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 만약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한동훈 장관이 입은 손해액이 10억까지 이르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 같은데요. 저는 다소 볼 때 과도한 주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류의 어떤 문제 제기는 늘 국회에서 있어 왔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다소 국민들 보기에 과연 저런 일이 있었을까 저렇게까지
인신공격적인 어떤 의혹 제기를 해도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예. 어느 정도 국무위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. 이런 허허. 부분을 건건이 과연 이제 국회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또 손해배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예. 국무위원으로서의 좀 맞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 제기할 수 있고요. 이제 예. 어쨌든 제기된 소송이 있고 고소된 내용이 있으니까 김의겸 의원이 다툴 수 있다고 보고 스스로도 뭐 소송에서 이길 자신은 있다고 하시니까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겠죠. 알겠습니다.